지금은 온통 대북 송금 의혹에 관심이지만 실제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 간 그 시작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체 뭘 받았던 걸까요? 1심 유죄 판결문 그 뇌물죄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 유죄 땅땅땅 나온 다음에 온통 지금 정치권까지 이 얘기인데 모두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 혐의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런 혐의들. 왜 여기에 관심이 쏠리느냐? 이 이후에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이죠. 제3자 뇌물 혐의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은요.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9년 6개월이나 큰 중형을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뇌물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김성태로부터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 경기도 부지사 하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돕는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 액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뇌물만 1억 원이 넘고 불법 정치자금은 2억 원이 넘는 이거 다 유죄로 인정받은 겁니다. 물론 검찰이 기소한 모든 액수가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유죄로. 그중에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쨌건 3억 원이 넘는 돈을 뇌물 혹은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했던 돈을 받은 거다라고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뭘 받았냐? 법인카드 받았고요. 월급을 받았고요. 차도 받았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가 뭐라고 질타하느냐?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지원받아서 고위공직자인데 아주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았다는 걸까요? 오늘은요. 이 인물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이 인물에 쭉 집중해 봅시다. 어떤 인물인지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기 3명 보이시죠? 조금 흐릿한데 이게 2018년 1월 1일 쌍방울 해맞이 행사에 보면 여기 김성태고요. 여기 이화영이고요. 여기가 방용철 부회장입니다. 이 세 사람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요. 펜 놓으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쫙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여기 조금 더 깨끗한 화면으로 붙여볼까요? 이화영 부지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이거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성균관대 81학번이에요. 강원도 동해 출신이고요. 정치권에 발을 디딘 건 평화민주당의 1988년 이상수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합니다. 1988년부터 쭉 보좌관 생활을 해요. 오랫동안 이 이상수 의원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총선 앞두고 이 이상수 의원이 대선자금 문제 혐의로 얽히면서 2002년 대선 때 구속이 되면서 그 자리가 비면서 총선에 이화영 부지사가 출마를 해요. 열린우리당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랑 이상수 지역구를 그대로 이제 물려받아서 중랑의 젊은 파월에서 국회의원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외교통일통상위원회를 가면서 외통위 관사가 돼요. 이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러면서 북한도 가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남북 전문가가 됐고 그게 이제 쌍방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초선밖에 못해요. 왜냐면 4년 뒤에 이상수 의원이 사면 복권되니까 의리를 지킨다면서 불출마를 합니다. 네, 그러고부터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립니다. 2011년에 강원도지사, 아까 강원 동해 출신이라고 했죠. 강원지사 출마했는데 안 되고 그리고 2012년에는 또 무소속으로 동해 자기 지역에 나왔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다가 2018년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때부터 여기서부터는 남북 관련된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지사 출마했을 때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캠프 비서실장으로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경지사가 되고 나서는 평화부지사로 취임을 하지요. 평화부지사를 하다가 그만둬요. 두고 왜 그만두느냐? 총선 또 출마하려고. 이번에는 경기 용인에 출마를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킨텍스 대표로 다시 경기도 산하기관이거든요. 킨텍스의 대표로 취임합니다. 요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쫙 지금까지 정치 활동이에요. 자, 그 사이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2010년에 쌍방울을 인수를 해요. 여기가 2012년이니까 요 앞이네요. 하여튼 쌍방울 인수를 해요. 그래서 30년 지기 이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함께 쌍방울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내거든요. 방용철. 요때 2010년 인수하자마자 이화영 부지사와 친해져요.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남북 관련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도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됐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와 친해졌고 여기 남북 전문가와 그러면서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죠.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서부터 좀 오래 쉬잖아요. 그때 쌍방울 11년부터 17년까지 쌍방울 고문을 지냅니다. 여기 붙일까요? 쌍방울 고문을 지내요. 그럼 고문료를 받겠죠. 돈을 받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때는. 아무 문제 없죠. 뭐 고문을 지냈으니까. 그러다가 17년부터는 쌍방울 사회이사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쌍방울과 가까워지죠. 요때가 이제 같이 쌍방울 사회이사로서 같이 해맞이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계속 사회이사 요 월급도 받고 이제 법인카드도 써요. 요건 문제가 없어요. 자, 요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냐면 일단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지사를 도왔잖아요. 그럼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면 원래 돈을 못 받거든요. 기업으로부터. 네. 그런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받은 돈은 계속 받았거든요. 계속. 요거는 불법 정치자금이다. 요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부지사가 됐어요. 부지사가 되면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요걸 계속 받아요. 법인카드를 계속 쓰거든요. 쌍방울.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끝나고 총선에 출마했는데도 계속 써요. 그것도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형법을 보면 보십시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돼요. 뇌물죄. 이거 공무원.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기업 카드를 마음대로 계속 쓰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억 원이 넘으면 가중처벌 1억 원이 넘었거든요. 또 특가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활동을 할 때는 정치자금 합법적인 기부 외에는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받아서 계속 썼잖아요. 쌍방울 법인카드. 그거는 또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도지사 때는 뇌물, 앞뒤로 선거 치를 때 받은 거는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쓰던 거 계속 썼는데 고문 때 썼던 것처럼 사회이사 때 썼던 것처럼 계속 썼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냐면 자기는 이제 쌍방울에서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건데 계속 썼다고 지금 이제 보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지금 그냥 썼다고 하면 뇌물의 불법 정치자금에 특가법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동투더 뉴스.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럼 뭘 받았느냐? 일단요.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자, 5장이 등장합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를. 1장, 2장. 자, 명의자나 기관들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3장, 4장, 5장. 자, 첫 번째 명의자 쌍방울.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이거 다 이화영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에 따르면.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는 총무팀장으로 명의를 바꿔서 썼다는 거예요. 방영철 부회장 말로는 자, 쌍방울 이제 그만두고 도지사 간다고 하면서 난 내 법인카드 계속 쓸래. 그래서 요 쌍방울 법인카드에는 요 쌍방울 트레이드마크 있죠. 요 영꽃무늬. 요게 있어서 눈치가 보이니까 아예 개인 카드인 것처럼 총무팀장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을 2장을 해줬는데 이 총무팀장이 계열사로 가버려요. 광림 계열사로. 그러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쌍방울 법인카드 쓰다가
여기 명의자 문모 씨로 이제 카드를 발급했다. 이 문모 씨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5장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혐의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문모 씨에게 준 이 사람이 쌍방울이 취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모 씨에게 쌍방울이 준 39개월치 월급 1억 39만 원도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으로 잡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참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요.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는데 뭘 안 썼냐? 이 법인카드들. 자, 1번은 내가 썼다는 거예요. 1번. 요거 내가 썼어요. 이화영 주장. 근데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에 부지사가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7월 17일까지 쓰잖아요. 내가 일주일 더 썼네. 미안. 그건 내가 잘못했네. 딱 일주일치 쌍방울 카드를 더 썼다까지만 인정해요. 요거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쓴 적이 없는데 이거. 요 카드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하느냐? 너가 썼다. 이화영이 김성태 방영철로부터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쓰거나 문씨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다. 지금 계속 문씨 나옵니다. 문씨 설명드릴 겁니다. 하여튼 당신이 쓴 거예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법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게 재밌어요. 일단 쌍방울의 직원들 진술이 똑같습니다. 자, 1번 김성태 진술. 내가 방영철에게 지시해서 이화영에게 2015년부터 쭉 법인카드 제공했어요. 근데 2019년 말경 방영철에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2018년부터 부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쓰게 했고 방영철에게 야 이러다가 말 나오겠다. 차라리 법카 사용자 명칭을 이화영이라고 하지 말고 방영철2로 하라고 내가 지시까지 했어요. 방영철 부회장. 맞아요. 내가 이 카드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모두 이화영에게 직접 갖다 줬어요. 내가. 직원들이 이거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될 것 같은데요. 해서 내가 이화영에게 한두 번 혹시 반납했지만 이화영이 돈 쓸 때가 있다고 해서 강하게 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재경팀장. 돈 관리하는, 쌍방울 돈 관리하는 팀장이죠. 이화영이 사회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사회이사 사임하고 부지사가 되잖아요. 쌍방울 법카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화영이 사임하기 전부터 이 법카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거나 마사지샵에서 결제를 해서 이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사회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감사 시즌마다 방영철에게 반납을 요청했지만 반납 받아야 된다. 방영철이 일단 좀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반납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한 명만 더 볼까요? 쌍방울 경영지원사업부장. 쌍방울 임직원들은 통신요금, 백화점, 미용실, 홈쇼핑, 전자제품 구입에 법카를 쓰지 못하죠. 어느 회사가 이런데 개인 돈 쓰는데 법카를 쓰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용 패턴을 보이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화영. 특히 통신요금은 이화영밖에 쌍방울 전 직원 중에 법카로 이런 거 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 하나같이 진술이 뭐예요? 사회이사가 끝났는데 반납을 안 했고 부지사 하는 내내 썼다. 직원들이 반납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도 방영철도 아유 좀 있어봐라. 방영철은 이화영한테 좀 주세요 했더니 나 돈 쓸 데가 있는데 해서 아유 그래요 하고 쓰게 했다는 겁니다. 요거 다 이화영이 썼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법원 재판부가 쫙 봤더니 사용 패턴이 다 일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때까지는 내가 썼지만 2018년 7월 17일까지는 요때 이후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때 이후에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본 거죠. 여기까지는 이화영이 쓴 거고 여기 이후부터 이화영이 안 쓴 거면 둘의 패턴이 달라야 되잖아요. 어디에 썼는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똑같이 계속해서 자기 휴대폰 통신요금의 84회, 치과, 여기 왜 똑같다고 보냐면 치과 가는 곳이 똑같아요. 거기서 18회, 미용실, 저쪽 서울 마포 공덕 쪽에 미용실 29회, 롯데아울렛 광교점, 이마트 마포점, AK플라자, 여기서 계속 쓰더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쓰는 곳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니 사용한 사람이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똑같아? 역시 이화영이 계속 썼구나. 여기 힘이 실리는 거죠. 쌍방울은 불만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누가 회사 법인카드로 이런 데 돈을 씁니까? 그죠? 근데 이화영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아무리 봐도 자, 결정적이죠. 이건 아무리 봐도 이화영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왜 이화영 말고는 설명이 안 되냐. 자꾸 내가 쓴 거 아니랬잖아요. 근데 2번 카드, 4번 카드 이런 데서 뭘 사냐면 여기 보면 AKA 플라자 이런 데서 가전기구를 사요. 여기 보면 2019년 5월 27일부터 2019년 5월 27일이면 부지사 때잖아요. 그다음 2021년 4월 6일까지 에어컨, TV, 냉장고, 가전제품을 13번 사는데 요런 거 샀어요. 자, 그럼 보는 거죠. 샀어요. 자, 트럭이 요거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죠? 쏙쏙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에어컨 타고 TV 싣고 가요. 쫙 가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이화영 집으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이화영 집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아까 중랑에서 출마했다 그랬죠. 용인에도 출마하거든요. 이 집을 내가 안 썼는데 왜 이화영 집으로 이게 가냐 이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화영 휴대폰에 그때 샀던 이 전자제품들이 또 들어있어요. 더 결정적으로 이화영이 2019년 7월에 베트남을 가거든요. 근데 베트남을 간 날 출국국 간 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 카드가 쓰여요.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가족과 함께 강원도 제주도로 갔는데 강원도 제주도에서 이 카드들이 쓰여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마트 가서 장 본 거 가구 산 거에 이 카드들이 쓰이고 이화영 부지사 자식들이 족발 시켜 먹고 치킨 사 먹는데 이 카드들이 쓰이고 아니 안 썼대잖아요. 지금 내가 쓴 게 아니라잖아요. 요새부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카드를 썼냐 이겁니다. 이거는 이화영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자,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다는 거냐? 이렇게 다 이화영으로 쓴 거로 나오는데 문땡땡이 법카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문땡땡에게 문모 씨에게 법인카드 요런 법인카드를 잠시 빌렸었거나 아니면 문 씨가 와서 대신 긁어줬거나 그렇게 쓰게 하고 나는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문땡땡이 빌린 걸로 이렇게 사 먹고 부인이 사 먹고 자식이 사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문땡땡 카드를 빌려서 이렇게 주구장창 썼다는 거냐.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법카 사용 기간의 횟수를 감안하면 이건 빌렸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하는데 언제 뭘 돌려줬는지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이화영이 쓴 거다. 아니면 이화영이 오히려 쓰다가 문 씨가 실제로 쓴 흔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 씨에게 쓰라고 준 거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대체 문 씨 뭐냐 문 씨. 자, 이 문모 씨 요게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는데 2019년 6월 25일에 쌍방울에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아요. 39개월치의 월급. 자, 근데 이 카드는 언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7월부터 받은 지금 카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문 씨가 2018년 7월부터 법인카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속 썼으니까. 근데 문 씨가 취직한 날짜는 2019년 6월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월급을 어떻게 받냐면 처음에 200만 원씩 월 받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300으로 올라요. 네? 월급이. 그런데 이 법카의 한도가 얼마냐면 매달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법원이 보기에 뭐냐면 그러면 쌍방울이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10개월 동안 월급은 안 주고 법인카드만 쓰게 했다? 채용해놓고? 아니 이런 채용이 있습니까? 회사가 이 사람 채용했어요. 근데 월급은 안 줘요. 근데 법인카드만 줘요. 너 써. 이런 채용은 없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 씨에게 준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체 문 씨는 누굽니까? 이 문 씨, 묘령의 여인, 이 문 씨는 누굽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문 씨가 39개월 동안 1억 39만 원을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이화영 뇌물 액수로 잡힙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Don't to the news. 정리를 해볼게요. 자, 쌍방울이 문 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9개월치 월급을 39개월 동안 월급을 줬어요. 1억 39만 원어치. 그런데 이게 이화영에게 뇌물 액수가 됐어요. 쌍방울이 이 돈을 이화영에게 직접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 씨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뇌물 액수가 됐어요. 이건 뭐냐? 보통 제3자 뇌물 이재명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제3자 뇌물도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북한에게 돈을 주면서 효과를 이재명 대표가 봤으니까 제3자 뇌물. 근데 이건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냥 뇌물로 본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에게 돈을 준 것과 같다. 왜 같냐? 왜 같냐?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부터 문 씨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던 건데 경제 공동체라는 게 주던 건데 이걸 쌍방울이 대신 줬다. 그러면 원래 이화영 부지사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을 쌍방울 호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화영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요 논리가 성립이 돼야 이게 제3자 뇌물도 아닌 그냥 뇌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화영은 일단 요걸 깨기 위해 쌍방울이 문 씨를 채용한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난 채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문 씨가 원래부터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고 이 채용 그 목적이 뭐냐면 대관 업무입니다. 대관 업무. 대관 업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깥에 뭐 관에 그러니까 뭐 국회나 부처에 이게 뭐라고 해요? 로비는 좀 나쁜 말처럼 들리고 어쨌든 그쪽에서 정보 얻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관을 이제 대하는 그 업무, 관청을 대하는 그 업무를 맡기는데 원래 정치판에 오래 있었어요, 문 씨가. 그러니까 그 역량을 보고 쌍방울이 알아서 뽑은 거지. 내가 뽑으라고 해서 한 거 아니다. 그 쌍방울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해서 돈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1심 재판부 뭐라고 판결하냐면 아닌데요. 쌍방울은 이화영을 보고 문 씨를 심지어 허위 등재. 쌍방울에서 일을 안 하는데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서 돈을 주고 있었다. 그 이유. 이것도 역시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 회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문 씨라는 사람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방용철 부회장으로부터 이화영이 아는 사람 한 명을 직원으로 올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 방용철 부회장이 아까 법인카드도 직접 다 갖다 줬다는 방용철. 여기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소통 창구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직원으로 등재해줘라고 부탁을 했고 이 문모 씨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내가 총무팀장에게 입사시켜줘라 라고 지시를 했다. 40대 중반이면 차장급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줘라고 지시를 해서 처음에 월급 200만 원 주다가 나중에 월급 3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또 재판부가 보기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판에 오래 있어서 역량이 좋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람의 경력을 봤더니 대관 업무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재무나 회계, 정치판에서 근무한 건 맞지만 주로 재무나 회계를 했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관 업무 담당자로 채용할 만큼 유인 요소가 없다. 이 사람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쌍방울이 보기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나는 쌍방울에서 일은 안 했어요. 쌍방울에서 아무런 일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쌍방울이 왜 이 사람 정치 역량 때문에 줬다는 주장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화영을 보고 준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은 이 경제 공동체 관계냐 그럼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화영은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나는 이 문 씨와 경제 공동체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인 건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근데 내가 문 씨에게 부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일부. 그런데 그건 문 씨가 췌장암 진단을 받아서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좀 지원한 거지 이거 경제공동체 관계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 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맞아요. 내가 췌장암 걸려서 힘들었을 때 이화영이 수술비도 대신 좀 줬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운 마음에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도왔을 뿐이지 우린 무슨 경제공동체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심 재판부 맞아요. 맞는 거 이거 경제공동체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는 걸 봤더니 이거 완전히 이화영 부지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이 겹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정치 입문한 게 이상수 의원 보좌관으로 입문했다 그랬죠. 아까 설명드릴 때. 여기 이제 1988년에 이화영 부지사가 보좌관으로 들어갔는데 1990년 초반부터 이 문 씨가 이상수 의원의 비서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두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02년 노무현 대선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문 씨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선대위 업무조정국장 하면서 캠프 자금관리 담당으로. 네. 그러다가 2014년에 국회의원이 되죠. 이상수 의원 이제 구속된 이후에.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의정연구센터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또 간사로 서로 데리고 일하고. 그러다가 2008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뭘 만드냐면 컨설팅을 만들어요. 컨설팅 회사를. 대표이사를 하면서 100만 원 받고 회계감 관련 업무를 문 씨가 하고요. KCID, 문재인 캠프에도 데리고 다니고 이재명 캠프 비서실장 하면서도 선거운동도 하고 쭉 문 씨를 데려다니면서 여러 군데 역할을 맡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는 역할은 뭐였다? 수행비서 역할이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것도 다 이 문 씨에게 생활 아니, 월급을 줘야 이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월급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직책을 줬을 뿐 결국은 한 역할은 이화영의 수행비서 역할이었다. 왜냐하면 이화영 주변 사람들이 다 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만 타면 문 씨가 있고 사택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수행비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라고 진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행비서 역할이다. 그럼 뭐야? 이화영이 문 씨에게 줘야 할 월급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Don't to the news. 자, 재판부가 봤더니 쌍방울이 문 씨에게 돈을 줬을 이때가요. 2019년 이쯤엔 쌍방울이 태양광 사업을 해보려고 인수를 했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있던 임원들 법인카드 한도 액수를 축소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라고 지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나마 이때 쌍방울이 뭐가 잘 될 때면 뭐 대관 업무도 뭐 좀 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니까 이게 결론이다. 뭐냐?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은 이화영의 부탁으로 당시 악조건 상황에서 이 문 씨를 허위로 직원에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럼 문 씨는 뭐 했느냐? 문 씨는 쌍방울에게 돈은 받고 일은 이화영 부지사의 수행비서 역할로 계속 보좌를 해왔다. 그죠? 그래서 이화영은 내 수행비서를 하는 그 대가를 본인과 관련 있는 회사로 하여금 문 씨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본 게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 씨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급여는 이화영이 직접 제공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뇌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카드 중에 상당수는 문 씨가 쓰거든요. 그걸 왜 다 이화영한테 넘기냐. 이 문 씨가 그리고 재판장에서 울면서 다 내가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니다. 쌍방울 김성태와 방용철은 이화영 보고 쓰라고 법카를 제공했고 실제로 이화영이 그 법카를 받았고 설령 이를 제3자 문 씨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수수한 뇌물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 방법,
내가 쓰냐 문 씨가 쓰냐의 차이일 뿐 결국은 그 돈은 다 이화영을 보고 준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쌍방울은 왜 줬냐? 문 씨한테는 월급을 왜 줬고 법인카드 왜 쓰게 해줬냐? 결국 대북사업 잘해보려고. 쌍방울도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대북사업 뭐 잘해서 돈도 좀 잘 벌어보려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돈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요, 지금 뇌물과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가로 또 기소됐어요, 이번 주에. 또 기소됐어요. 이거 아직 공소장을 제가 못 봐서 지금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거 기소한 건 맞아요. 더 많아요, 액수가 이건. 5억 3,7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해서 추가 기소됩니다. 무려 6년간 이 경기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자기 이제 용인 지역 출마하니까 현금 3억 원 받고요. 외제차를 빌려서 그 비용 대신 내게 하고 또 사무실 월세도 내게 하고 그리고 요때도 직원을 허위로 이 업체에 등재시켜서 월급을 받게 한 이 혐의로 지금 이렇게 또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내용은 공수처장 보고 재밌거나 아니면 흥미롭거나 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결국 제 관심은 이 대북 송금 의혹인데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미쳤다고 이 문제가 될 거를 쌍방울에게 부탁했겠냐, 대북 송금을. 민주당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이 바보냐, 문제될 걸 했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재판부에 상당수 또 깔린 정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화영과 쌍방울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형동생 하면서 또 이런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알면서도 쌍방울은 이화영에게 제공을 했던 거고 이화영은 그걸 쌍방울이 대북 사업 하는 걸 알려고 하면서도 도와줬던 거고 이런 특수관계였다는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편하게 자기가 북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편한 쌍방울에게 네가 좀 대신 좀 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였다. 요거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도 지금 이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까지 연계되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 내리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통인가 뉴스터디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